고등학교 1학년 수학.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관련 내용인데 봐봐. 자, 기본적으로 실근의 부호라는 것이 나와 있으면 얘는 2차 방정식에서 관련된 이론이고요. 거기 나와 있는 교재인데 자, 펜 드시고요. 자, 1번, 2번 묶으세요. 괄호 1번, 괄호 2번. 자, 괄호 1번, 괄호 2번 묶으시면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의 조건이죠. 그지? 그래서 실근의 부호를 따질 때는 뭘 봐야 되냐면 얘는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판별식과 그 다음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보시게 되면 두 근이 모두 양수, 음수인 경우, 즉 같은 부호일 때죠. 그럼 두 개가 같은 경우일 때는 자, 판별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그거는 뭐 논외로 하고. 자, 거기다 네모치세요. 두 근이 모두 양수다, 두 근이 모두 음수다 라는 얘기는 알파 베타가 0보다 크다. 네모. 두 근의 곱이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알파 베타가 0보다 크다. 즉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구했을 때 두 근이 서로 같은 부호냐, 즉 둘 다 양수냐 음수냐를 판단하는 기준과 서로 다른 부호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뭘 기준으로 보냐면 얘는 두 근의 곱이 양수일 때와 두 근의 곱이 음수일 때로 나누면 된다라는 거예요. 되나요? 자, 그 다음에 3번부터 6번까지 묶으세요. 3번부터 6번까지. 그 경우가 전부 다 뭐냐면 밑에 겁니다. 서로 다른 부호일 경우. 그래서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두 근의 곱이 뭐다? 음수다. 되나? 자, 이게 고1 거야. 고1. 자, 그 다음에 밑에 굵은 글씨 보시면은 거기다 밑줄 칠게요. 서로 다른 부호일 때, 즉 알파 베타가 0보다 작을 때 있죠. 알파 베타가 0보다 작을 때는 판별식은 항상 0보다 커지기 때문에 판별식 조건은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쓸 필요가 없다. 요거 간략하게 보면 잘 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면 알파 베타는 a분의 c라고 써지는데 자, 만약에 얘가 서로 다른 부호라면 두 개를 곱한 게 0보다 작겠죠. 그죠? 두 개를 곱한 게 0보다 작겠지. 그러면은 a분의 c라는 것도 0보다 작다는 얘기야. 그럼 a분의 c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ac라는 것도 0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럼 봐봐. 니네가 배운 판별식을 그대로 써보면 얘는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써지는 식인데 이쪽에 써지는 ac라는 숫자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음수가 되죠. 이 상황에서. 그러면 b를 제곱한 거는 항상 양수가 됐는데 양수에다가 마이너스 4 곱하기 음수니까 요 마이너스 4ac라는 요 전체가 뭐가 되냐면 양수가 되죠. 전체가. 되나요? 음수에다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질 때 판별식을 쓴다 안 쓴다? 쓰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예요. 됐죠? 정리하시고요. 자, 간단하게 예제 풀어볼게요. 간단하게 예제 풀어보시면 그럼 얘는 여기 봐. 자, 이거 고1 문제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고 밑줄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클 때입니다.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배 m 플러스 m 마이너스 1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m이 0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그러면 두 개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알파 베타를 구하시면 알파 베타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쓰면 마이너스 m이 되고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누구의 절대값이 크다고 그랬냐면 음수근의 절대값이 양수근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그럼 대표적으로 그냥 예를 들어 보면 마이너스 3이랑 2 정도가 되는 경우겠지. 그지? 그럼 두 개를 더한 거는 당연히 뭐가 될 거야? 두 개를 더한 게 지금 얘는 2 곱하기 m-1이 되는데 음수가 더 크죠. 그럼 두 개를 더하니까 0보다 작겠죠. 음수가 더 크니까.
오케이? 따라서 요거 정리해 주시면 답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온다라는 거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에 별표 치세요. 실근의 부호는 쉬워요. 그냥 근거계수의 관계 쓰면 돼. 자, 근데 흔히 말하는 근의 분리라고 하는 것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 2차 부등식을 모두 알아야 쓰는 거예요. 모두 알아야.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밑에 표예요. 표. 밑에 표. 각각의 케이스에 대한 표. 그래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 이거를 보면 되는데 일단 근의 위치를 판단할 때는 총 3가지 조건을 따져야 된다라는 것부터 봅시다. 거기 형광펜으로 밑줄 치세요. 형광펜 있으신 분들은 중요하다고 표시하고. 자, 세 가지 조건인데 첫 번째 뭐라고 써놨냐면 제가 경계값입니다. 경계값.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써놨냐면 판별식. 얘는 이제 실근을 갖냐 안 갖냐 이렇게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대칭축의 위치입니다. 잘 봐. 이게 2차 방부등식과 관련된 내용이고 2차 방정식과 부등식. 얘가 2차 함수와 관련된 내용이고 얘는 뭐냐면 경계값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에서 주어진 범위예요. 문제에서 주어진 범위. 자, 되나? 그럼 하나 내가 예를 들어서 해볼게. 잘 봐. 뭐 이런 표현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2차 방정식을 푸는데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푼다 라고 했을 때 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모두 1보다 크다 라고 했다고 해보자. 그럼 두 실근이 모두 1보다 크대. 그러면 얘를 함수로 해석을 하면 fx는 0이라는 것은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을 의미하고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을 의미하고 따라서 여러분들은 두 실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는 걸 만족시키는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럼 그림을 그리면 두 실근이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여기가 하나 알파라는 게 생기고 여기가 베타라는 근이 생기는데 여기서 두 개의 실근이 나오잖아. 그지? 그럼 두 개의 실근이 나왔을 때 이 두 실근이 모두 뭐보다 커야 돼? 1이라는 숫자보다 큰 쪽에서 교점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 돼요. 됐나요? 요런 그림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이거 하기 전에 내가 기본적인 방부등식에 대한 얘기부터 할게. 여기 봐. 니네가 특히 이거 수학2 가서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이거 정리해놔. 얘들아, 내가 늘 얘기하지만 방정식의 실근은 뭐랑 똑같다고 해? 교점의 좌표야. 늘 얘기하지. 지웅씨 고개 들고.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교점의 좌표야. 그래서 늘 얘기하자. 이거 수투 때도 얘기했던 거. 다시 봐. 문제에서 방정식 어쩌고 저쩌고 나왔을 때 문제에서 방정식에 관련된 얘기가 막 나오고 방정식의 두근이 어떻고 저떻고 막 이렇게 나오지. 그지? 그럼 그때 니네가 문제를 푸는 해결 방법은 문제에서 방정식이 나왔다고 해서 방정식을 갖고 푸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뭘 이용한다? 그래프 그려라. 즉 함수로 풀어라. 거꾸로 봐봐. 거꾸로 문제에서 함수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예를 들어서 2차 함수가 x축과의 교점이 두 개를 가진다. 니네 뭐 쓰니? 2차 함수가 x축과의 교점이 두 개를 가져요. 뭐 써요?
판별식 쓰죠. 판별식 함수 이론이에요? 아니죠. 방정식 이론이잖아. 이게 문제의 출제 의도라고. 잘 봐. 어떤 함수를 갖다 놔도 3차가 됐건 4차가 됐건 2차가 됐건 1차가 됐건 혹은 나중에 배우는 지수로그 함수가 됐건 삼각함수가 됐건 간에 문제에서 함수와 관련된 얘기를 나오면 다 방정식의 이론을 가지고 풀어. 여러분 겨울방학 때 배웠던 거 잘 생각해봐. 우리 극대값, 극소값 갖는다 했을 때 3차 방정식의 극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 자,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이 뭐니? 뭘로 풀어? 함수로 풀어? 아니잖아. 뭐 했어? 미분해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방정식이라고. 이게 기본이야. 여러분이 앞으로 고등수학을 해나가면서의 가장 큰 기본은 뭐냐면 방정식 문제가 나오면 함수, 그래프 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쉬운 문제 빼고. 대부분의 4점짜리 문제들은. 반대로 함수가 나오면 뭐해? 방정식의 이론을 이용해서 풀어라. 자, 그러면 잘 봐요. 이 단원명이 뭐냐면 교육과정에서 이 단원명은 2차 함수의 근의 위치라고 하니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라고 하니 제목 봐봐. 표지 내가 써놨잖아. 2차 방정식이라고 나와있죠? 방정식 문제예요. 그럼 뭐 하란 얘기야? 그래프 그리란 얘기야. 그게 고등학교 수학에서의 방정식과 함수 사이의 관계야. 그게 쌤이 1번 내용 설명한 거야. 지금. 저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 편하게 그냥 방정식과 관련된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왔네? 함수 그래프 그려야겠다. 반대로 지수함수, 로그함수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문제 풀 때도 그래프가 되게 복잡하게 나왔네? 결국 니네 뭘 풀 거야? 방정식 풀 거라고. 결국은 미지수 잡아서 갖다 놓고 풀 거라고. 방정식. 이게 틀이 잡혀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겠니? 야, 수학 공부할 때 쌤이 얘기하잖아. 수학 공부할 때 모든 유형을 여러분들이 다 공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알파고예요? AI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교육과정에서 문제에서 강조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럼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는 단원. 그 다음에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은 왜 지수 함수 뒤에 나올까? 왜 삼각함수를 배운 다음에 삼각 방정식과 부등식이 항상 같이 나올까? 수학2에서 왜 3, 4차 함수 다음에 방정식에서의 활용이 나올까를 잘 고민해봐. 두 개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알겠니? 그게 이거야. 그게. 다 이래요, 문제가. 다. 알겠죠? 자, 그래서 큼지막하게 써두세요.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와 위치 판별이라고 나와 있죠? 옆에다가 써. 그래프 그려라예요. 그래프 그려라. 그래프 그려. 그래프 그리면 밑에 거 외울 필요도 없다고. 야, 밑에 거 외워가지고 삑사리 나가지고 틀리면 어떻게 할래? 그래프 그리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함수는.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잘 봐. 이런 얘기잖아. 다시 본론으로 와서.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요. 두 실근이 모두 1보다 크대요.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그림을 그린 게 뭐야? 얘라고. 얘라고. 맞죠? 알파와 베타라는 게 실근인데 1보다 크다잖아. 그러면 세 가지 조건을 따지는데 첫 번째, 일단 판별식은 당연히 두 개가 같게끔 해야겠죠? 문제에서 두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판별식 조건이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예요. 이게 판별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계값 있죠. 경계값. 경계값이 뭐냐면 얘가 경계값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야. 얘. 1이라는 애를. 그러면 1이라는 애를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나라는 건데 1이라는 친구가 알파, 베타보다 둘 다 작으려면 즉 알파와 베타가 1보다 크려면 1을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이 1을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이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겠죠.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F1이라는 것이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예요. 이게 뭐야? 경계값 조건이에요. 이게 경계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잘 봐.
모두 1보다 크다가 아니라 다르게 써서요. 알파와 베타 사이에 1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1의 위치는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래야 알파와 베타 사이에 누가 들어가? 1이라는 값이 들어가겠지? 그지? 그럼 1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함수 값은 얼마가 돼? 0보다 작다가 돼야죠. 이쪽으로 가야 돼. 됐나? 이것도 어디서 배운 거야? 2차 부등식.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걸 많이 빼먹더라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보세요. 이거 지울게 이제. 자, 질문. 이거 두 개 만족하는 2차 함수 그래프의 모양은 몇 개? 이거랑 이거 만족하는. 안 보여? 여기다 써줄게요. 다시. 이거 중요해. 잘 봐.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F1이 0보다 크대. 이걸 만족하는 2차 함수 그래프의 모양. 최고차항이 양수인 2차 함수 그래프의 모양은 몇 개? 두 개야. 왜 두 개냐? 여기 봐. 이렇게 있지. 실근 두 개 생겼어. 1을 대입한 경계값 1을 대입한 값이 양수가 나오는 위치는 1이 여기 있는 경우 있죠. 아까 했던 것처럼. 그래서 1을 대입하면 또도독 가서 여기 함수값이 뭔진 몰라도 양수 찍히겠지? 그지? 근데 어디도 생겨? 여기도 생기죠.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죠. 그럼 1이 여기 있으면 여기도 대입하면 함수값은 뭐가 돼요? 양수예요.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건 첫 번째야, 두 번째야? 첫 번째잖아요. 그래서 뭘 따져야 돼? 얘를 따져야 된다. 대칭축이, 잘 봐. 대칭축, 즉 꼭지점의 x좌표가 이 그림을 만족하려면 1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죠. 반대로 얘를 만족하려면 1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죠.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이 뭐야? 이거예요. 이거 안 따지면 틀려. 알겠습니까? 이게 고1 거예요, 여러분. 고1 때 배운 거. 되니? 근데 핵심이 뭐냐면 얘를 막 다 밑에 있는 거를 조건을 외운다고 니네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들으셨던 분들은 이걸 조건을 외운다고요.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 나왔고요. 대칭축의 x좌표가 p보다 작고요. f 경계값은 0보다 커요. 이걸 외운다고요. 아니에요. 아니야. 뭘 그려? 이것만 그리면 다 해결이 돼. 알겠니? 이거 그리고 이거 세 개 따진다만 알고 있으면 근해 분리는 어렵지 않아. 절대 어렵지 않아. 알겠니? 오케이? 이거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중에 아마 수능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얘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다음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3페이지 보시면, 그럼 3페이지 보면 예제 1번에 예제 1번, 예제 2번 두 개 있죠. 그죠? 예제 1번, 예제 2번 있지? 3페이지에 두 개. 그거 고1 문제인데 해보세요. 풀어봐. 자, 봅시다. 해보자. 하나씩. 그럼 보시면 1번에 보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요. 얘네들의 한 근이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크도록 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일단 그려. 그래프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는데 실근이 여기에 생기면 하나는 알파가 생길 거고요. 하나는 베타가 생길 겁니다.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잘 봐. 여기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요. 한 근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위치 잡아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다른 한 근은 1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죠. 그럼 1을 대입했을 때 1이 이쪽에 있어야지만 요게 마이너스 1보다 작고 얘는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하겠지. 그지? 그럼 이렇게 그래프 그려놓고 나서 알 수 있는 사실 첫 번째, f 마이너스 1은 무슨 수가 돼야 돼? 음수 돼야 되고, f1은 뭐가 돼야 돼요? 음수가 돼야죠. 얘도. 그죠? 그 다음에 판별식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죠. 왜? 알파랑 베타의 부호가 어때? 다르죠. 하나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음수. 얘는 양수겠지. 무조건 1보다 크니까. 그럼 두 균의 부호가 다르면 판별식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되니? 계산. 마이너스 1. 대입. 자, 마이너스 1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이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이쪽에서 나오는 게 m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마이너스가 붙겠죠?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고요. 더하기 m-2가 됩니다. 얘가 0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가겠네. 자, 그럼 정리하시면 얘는 마이너스 m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1 되고요. 더하기 m 나오고요.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정리가 돼서 쓱쓱 지워지네요. 그지? 그 다음에 0보다 작다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어떻게 해요? 곱하세요. 마이너스 곱하면 m제곱 마이너스 m이라는 것이 0보다 어떻다? 크다. 이렇게 나오니까 m 값의 범위는 m은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 또는 m은 1보다 어떻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값의 범위가. 됐습니까? 자, 두 번째 1 대입하세요. 1 대입하면 1 더하기 m제곱 마이너스 1 그대로 써지고 더하기 m 마이너스 2가 0보다 어떻다? 작다. 되니? 그럼 0보다 작으니까 1 지워지고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시면 얘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네요. m 플러스 2 곱하기 m 마이너스 1이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 따라서 요거 정리하시면 m 값의 범위는 1보다 어떻다? 크고 에이구 잘못 썼구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어떻다? 작다. 따라서 얘와 얘를 모두 만족하는 답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다. 답. 이렇게 가시면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2번 갑니다. 자, 2번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하도록 이래요. 그러면은 그림 그리세요. 그림을 그렸을 때, 잘 봐. 두 근이 생길 텐데 알파, 베타가 생기고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마이너스 1의 위치는 이쯤 1의 위치는 어디? 이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두 근 사이에 모두 얘가 있어야 되니까 총 3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총 3가지 조건.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크다. 되나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됐습니까? 네. 그럼 1번에는 네. 알파 베타의 곱이 0보다 크다는 안 써도 되는데 알파 베타의 곱이 0보다 작죠? 부호가 다르니까요. 안 써도 되죠. 판별식이랑 같은 네. 그냥 저거 두 개만 따지면 돼요. 되나요? 저거 두 개만 따지면 돼요.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판별식 D가 0보다 큽니다. 오케이?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경계값. 경계값이 두 개가 나오네. F-1이 0보다 어떻다? 크다. F1도 0보다 어떻다? 크다. 두 개 만족해야 되죠? 얘도 양수, 얘도 양수.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 들어가야 돼? 세 번째가 뭐였어? 대칭축. 그럼 대칭축의 방정식 빨리 구하는 방법 뭐예요? 대칭축의 방정식 빨리 구하는 거. 마이너스 3분의 얼마예요? 아, 3이 아니구나. 2배 해야죠. 미안. 마이너스 6분의 얼마예요? B. 이거 혹시 몰랐으면 써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 있을 때 요 2차 함수의 대칭축 빨리 구하는 방법은 표준형 안 바꾸고 빨리 구하는 방법은 대칭축은요. X는 마이너스 2차항의 개수의 2배분의 1차항의 개수입니다. 이거 그냥 바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그냥 대칭축의 방정식 그대로 쓰면 이 대칭축의 방정식이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 1보다는 어때야 돼? 커야 되고요. 1보단 작아야죠. 그래야지만 요 사이에 대칭축이 위치가 되겠지. 되니? 자, 요거 3개 연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답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고 m값이 9분의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면 돼요. 됐죠? 자, 예제 2번도 그냥 넘어갈게요.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안 되시면 이따 질문하시고요.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입니다. 됐니? 자, 부등식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이걸 여기까지가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었는데 이제 얘를 지수로그 방정식에 적용을 시킬게요. 자, 보세요. 지금부터가 수원입니다. 자, 1번 봐봐. 7페이지 1번 보세요. 여기가 지수로그 방정식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잘 들으세요. 자, 갑니다. 1번은 그냥 뭘 물어보냐면 얘는 근거계수의 관계 물어보는 거거든. 따라서 9의 x제곱이라고 나와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의 합이 2래요. 밑줄 치세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의 합이 2래. 그럼 얘는 지수 방정식에 해요? 2차 방정식에 해요? 지수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야? 지수 방정식의 해입니다. 지수 방정식의 해. 따라서 지수 방정식의 해를 내가 요거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이렇게 놓으면 문제에서 준 조건이 뭐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다? 2다 라는 걸 준 거야. 자, 그러고 나서 문제 푸시면 3의 x제곱이라는 것이 t라고 치환을 하시죠. 그럼 얘를 t라고 치환을 하시면 식이 이렇게 되겠네. t제곱 마이너스 얘는 3의 2제곱이 앞으로 내려오니까 18t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k라고 나오고 는 0이다 까지 이렇게 써지겠죠? 되나요? 자,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뭐라고 해야 돼? 아까 했잖아. 치환하면 근의 모양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어떤 모양이야? 3의 알파, 3의 베타야. 되니? 치환을 3의 x제곱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얘를 가지고 근거계수와의 관계를 쓰세요. 그럼 얘를 가지고 근거계수와의 관계 쓰면 첫 번째 3의 알파제곱 더하기 3의 베타제곱이 얼마다? 18이다. 이렇게 하나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3의 알파제곱 두 근의 곱이죠. 3의 베타제곱 두 개를 곱한 게 얼마다? k다가 나오는데 잘 봐. 3의 알파 곱하기 3의 베타라는 것은 지수법칙 쓰면은 3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데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라고 했어? 2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3의 제곱이 되겠네요. 문제 답. K값은 9.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2번 보세요. 2번. 자, 2번 봐봐. 방정식 3의 2x제곱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1은 a가 밑줄 서로 다른 두 실근. 자, 서로 다른 두 실근. 누가? 여기 주목. 누가? 지수가 2차가. 2차. 지수. 지수가. 다시 잘 봐.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야. 잘 봐. 지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대. 그 얘기는 커트 되는 근이 있다 없다? 없어야 돼요. 왜? 2차 방정식 치환해서 풀어봤자 어차피 실근 2개밖에 안 나와. 맞죠? 2차 방정식이 근이 3개가 나올 수 있나요? 없죠. 최대 2개야. 근데 지수 방정식도 실근이 몇 개가 나와야 돼? 2개가 나와야 돼. 근데 아까처럼 근이 하나 잘려. 근 몇 개로 줄어? 하나로 줄지. 그지?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 잘 봐. 이거의 해석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 방정식을 우리는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다항, 그냥 2차라고 할게요. 2차 방정식으로 치환을 해서 푸는데 지수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싶대요. 그러면 치환한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왜? 커트되는 근이 생기면 안 된다니까. 그럼 음수가 나오면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0은요? 2차 방정식의 근이 0이에요. 0도 돼요? 안 되죠. 왜? 밑에다 쓰세요. 3의 x제곱을 내가 치환하잖아. 그럼 내가 원하는 결과는 뭐냐면 이 x라는 자리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즉 x 자리에 들어가는 게 두 개가 존재해야 돼. 그러면 2차 방정식에서는 t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양수 두 개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죠. 잘리는 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냐? 지수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집니다. 2차 방정식은요.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져야 된다가 돼요. 그래서 쌤이 실근의 부호를 가르쳐준 이유예요. 이렇게 바뀐다고요. 야, 수학원에서 배우는 게 고등학교 1학년 거랑 같이 접목돼서 나온다? 맞죠? 나와요. 당연히 나오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안 나왔어요? 다 나왔잖아요. 고1 수학 안 배웠어요? 다 배웠잖아요. 그게 그대로 연결이 된다고. 알겠니? 오케이?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실근의 부호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자, 그럼 문제 풉니다. 3의 x제곱. 3의 x제곱을 치환했죠? 그냥 편하게 쓸게요. t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t. 그 다음에 넘기세요. 마이너스 a가 얼마다? 0이다. 근데 얘가 이제 뭘 가져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양근. 그럼 서로 다른 두 양근이니까 부호가 똑같으니까 자 갑니다. 판별식 쓸게요. 자 판별식 쓰시면은 9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a가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죠. 그지? 두 번째 두근의 합 서로 다른 두 양근이야. 그럼 양수끼리 더하면 당연히 무슨 수가 나와야 돼? 양수가 나와야죠. 근데 여기서 근각의수의 관계서 보면 얼마 나와요? 3 나오네요. 0보다 크다 확인. 곱. 자, 서로 다른 두 양수입니다. 두 양수. 근각의수의 관계 쓰세요. 얼마야? 마이너스 a죠. 그죠? 이 마이너스 a가 뭐보다 커야 돼요? 양수니까 0보다 커야죠. 양수끼리 곱했으니. 되니? 자, 그래서 이거 모두 만족하는 값의 범위 구해서 계산하시면 답은 마이너스 4분의 9.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 오케이? 정리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3번 별표 5개. 3번 별표 5개 치고 풀어봐.